출입문을 그린다 그러면 얘네도 똑같아요. 여기에 문틀이 벽이 200이고 마감재까지 포함하면 250 정도 될 건데 그 문 테두리에 있는 몰딩까지를 포함하면 뭐 이만하게 그리셔도 되는데, 실제로 여기다 문틀을 이만하게 그려 놓으시면은 되게 볼품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판넬 들어가는 자리를 판해 주잖아요. 이렇게 길게 한 다음에 얇은 거에서 판넬 들어갈 자리 이렇게 판해서 그리게 되면은 되게 볼품 없이 그려져요. 그래서 여기 문들은 그냥 적당히 가운데쯤이거나 이런 데 그리신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마감으로 이렇게 마감선으로 처리하시거나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딱 맞게 하셔도 돼요. 기호니까 딱 맞게 그리셔도 돼요. 여기랑 여기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리셔도 되는데, 제가 여기다가 200mm 짜리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려서 보면은 모양이 별로 안 예뻐요. 이게 문틀 100mm 100mm 하시고 문틀 45mm 한 다음에 여기가 이제 사각형 생기는 구간일 건데, 이렇게 사각형 생기는 구간인데 여기서 판넬 들어가는 자리 조금 파내잖아요. 이렇게 파내고 나서 보면은 이거의 모양이 되게 애매하다고요. 크기가 그냥 크게만 그리면, 이렇게 크게만 그려가지고 쓰면은 요 부분이 되게 애매한 크기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드셔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쓰면 되긴 하는데 애매해요, 표현이. 그래서 요거는 차라리 적당한 크기, 적당히 작은 크기로 그린 다음에 판넬 그려서 이렇게 회전해서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맞춰도 돼요. 근데 250으로 맞추면 더 이상해요. 여기서 50mm를 더 늘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더 이상한 크기가 되는 거죠. 실제로 여기 부분도 판넬 두께 해봐야 한 두꺼워야 3-4cm일 건데, 한 40mm 두께 판넬을 썼다고 해도 이만한 두께일 건데, 이렇게 생겨 있으면 이거 너무 길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있는 그대로 여기다 그렸을 때는 살짝 얘가 뭔가 좀 과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은 이게 왠지 좀 뭔가 과하게 그려진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행히 어울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얘가 어색해져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차라리 좀 작게 그리시는 게 나을 수 있다예요. 근데 그래서 그냥 뭐 180이나 150 정도, 180이나 150 정도로 얘를 그리고 여기다가 판넬 그린 다음에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문 열리는 방향으로 판넬 그리실 거고, 이제 안쪽으로 열리는 문이니까 안쪽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을 해서 서클 그려서 쓰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문이 이렇게 그려졌으면은 얘를 갖다 놔 보시면은 그냥 가운데 이렇게 놓으셔도 돼요. 문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가운데다가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좀 맞추셔도 괜찮고요. 요렇게 해서 한쪽으로 좀 맞춰서 한쪽으로 맞추고 나머지는 그냥 벽체 꺾인 부분이니까 비워 두셔도 되고, 문틀이 있다 그러면 문틀이 여기서부터 생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문틀을 너무 벽체가 두껍다고 해서 두께만큼 무리하게 늘려서 쓰시면 되려 더 이상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그냥 적당한 크기, 여기서 여기를 적당한 크기 정도로만 그려서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만약에 이 현관문 같은 경우에 문 그리는 거를 이렇게 그리려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렇게 길게 늘려서 쓰게 되면은 실제로는 문선 몰딩 같은 거로 여기까지 감싸지 않는 이상은 되게 이상한 형태가 나온다고요.
문 판넬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깥쪽으로 열린다 그러면 여기서 문 판넬이 이렇게 열릴 건데 이렇게 표현이 되면은 얘가 되려 더 이상한 표현이 되버려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적당히 문이 설치되는 위치에다가 문틀 그려주시고 판넬이 생길 만한 위치에다가 판넬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려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적당한 크기 정도로 그리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얘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문틀이 있는 제품을 쓴 거다 라고 하시면은 이쪽에 선을 좀 그려주시는 게 좋으세요. 요 밑에 있는 선, 문틀이 있는 제품을 쓸 때는. 문틀이 없는 제품을 쓸 때는 이 선 정도는 지워주시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현관문도 그렇고 실내문도 동일한데, 특히 이제 실내 같은 경우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여러 번 그려드리긴 했는데 높이가 다르죠. 여기가 마감재가 있고 여기가 화장실 문이 생긴다고 치면은 문틀이 있고 이쪽에 판넬이 설치가 되면, 판넬 설치가 되게 되면은 만에 하나 물이 튀더라도 흘렀다가 들어갔다가 이렇게 빠지죠. 그래서 이 문틀이 있는 제품은 화장실 같은 데는 문틀 있는 걸 써주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물도 그렇고 뭐 냄새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엔 쓰시되, 안방하고 거실 여기는 이제 사용성을 위해서 문틀을 설치하지 않는 제품을 쓰는 게 낫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기 그려져 있는 도면을 보면은 여기서는 전부 다 밑에 문틀이 있는 제품을 쓰신 거예요. 문틀이 있는 제품을 쓰셨습니다만 저희는 없는 거로, 실 들어가는 데는 없는 거로 하고, 화장실, 다용도실 이런 데는 있는 거로. 여기는 기능상 보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기능상 있는 게 좋겠죠. 외부잖아요. 외부이기 때문에 여기도 기능상 외부에서 외기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있는 제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거를 쓰실 때도 그냥 이대로 가져가서 쓰지 마세요. 이대로 가져가서 쓰게 되면은 만약에 제가 여기에 이 창문을 1500짜리 창문이라서 얘를 이제 회전을 시켜서 여기다가 쓴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놓고 쓰면 되는데, 그 다음에 선 그어주면 끝날 건데, 얘를 다시 선택해서 옆으로 복사한다고 생각해 보면 선택할 때 또 다시 이렇게 선택하게 돼요.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선들이 같이 선택돼요. 중복된 선들이 같이 선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쓰지 마시고 블럭을 만드세요. 이렇게 블럭을 만들어서 쓰시면은, 블럭을 만들어 쓰게 되면은 놓고 나서 나중에 제어하기도 쉽잖아요. 지울 때도 쉽고 복사할 때도 그냥 얘만 선택하면 깨끗하게 얘만 선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그리실 때는 가급적이면은 저런 라이브러리들, 가구도 마찬가지고요. 창문, 문 이런 애들은 건축물과 관계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건축물을 쓰기 위해서 설치되는 어떤 부품들 같은 거로 보시면 되고, 저런 애들은 가급적이면 블럭을 묶어서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귀찮아도 블럭을 쓰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 유리해요. 신다면 평면 인면이잖아요. 평면 인면이니까 블럭이라는 명령어를 주고 평면, 그럼 여기다가 미서기창 평면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앞에다가 평면 띄고 미서기창 띄고 1500 곱하기 1500 이런 식으로 이름을 주고, 베이스 포인트는 마우스 커서가 놓이는 위치, 놓이는 위치니까 뭐 놓기 편한 데 놓으시면 되겠죠. 여기를 코너로
셀렉트 오브젝트 네모 눌러서 얘를 선택해 주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OK 누르면 얘가 블럭이 돼요. 그거 명령어 뭐였죠? BLOCK. 그럼 불러오는 거 인스를 만드는 거. 그렇죠. 요거는 인면도 집어넣고 미석이 창 넣고 1500 곱하기 1500. 그래서 베이스 포인트 찍어주고 오브젝트 선택 중심선 빼고 기호까지 해준 다음에 OK 누르면 되죠. 그거 쓸 때 불러 쓸 때는 어떻게 써요? 사용할 때에는 두 가지. 하나는 인설트. 그리고 여기서 블럭을 만든 거는 그냥 복사해서 쓰셔도 돼요. 이건 블럭이니까 복사해서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복사해서 쓰면 돼요. 다 같은 애들. 그리고 혹시 나중에 편집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에디트 인 블럭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수정을 해주면은 세이브하고 나가면 전부 다 같이 수정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도 쉽게 할 수 있고 나중에 업그레이드 모델을 좀 더 상세하게 만든다라고 해도 블럭을 해놓는 게 유리하죠. 쓰는 방법은 인설트 해서 인설트로 한 다음에 끌어다가 놓고 쓰셔도 되고 현재 하나가 들어왔잖아요. 하나가 여기 파일 안에 있으면 그냥 복사해서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불러올 때는 인설트를 써서 불러오는데 사용할 때는 그냥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가능하죠. 컨트롤 숫자 2번 눌러서 디자인 센터를 써서 열려있는 파일 안에 있는 블럭 중에 창문 끌어다가 놓으셔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디자인 센터를 쓰셔도 되고 인설트 쓰셔도 되고 어쨌든 블럭을 불러오셨다면 복사해서 쓰시는 거죠. 그래서 평면도에 창문 놓으실 때도 고려하실 거는 위치, 가급적이면은 구조체 부분에 놓는 게 좋은데 일단은 튼튼할 거니까. 근데 마감재 쪽에다가 놓는 게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 안 되는 건 아닌데 보강을 좀 해주셔야 돼요. 보강 공사를 좀 해준 다음에 얘네를 놓으셔야 하자가 안 생길 거고요. 창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문틀을 요 끝에서 끝까지 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문틀이 150짜리다 그러면 이쪽이나 이쪽 한쪽에 또는 가운데다가 설치하든지 가운데 설치하고 양쪽에서 마감을 요렇게 해주든지 아니면은 어느 한쪽에다가 프레임을 붙여서 해주고 반대쪽 한쪽만 마감을 꺾어서 해주든지 아니면 문선 몰딩 같은 걸 처리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실제 공사되는 방법입니다. 근데 저희가 도면을 그릴 때는 편의상 이렇게 그리셔도 상관은 없다예요. 편의상 이렇게 길게 그리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게 너무 길어지면 보기가 안 좋다고요. 너무 길어지면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그리십시오. 여기다 그리시든지 바깥쪽에 맞춰서 그리시든지 아니면은 그냥 가운데다가 놓으시든지. 그리고 이제 여기는 마감 공사 하는 거를 고려하셔야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창하고 문 하는 부분이니까 얘네들 쭉 그려서 블럭으로 만들어서 쓰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네요.